36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등 보험과 관련이 없는 지식 습득은 보험 설계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틀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 설계나 투자 설계, 부동산 설계, 세무 설계 또는 뭐 상속 설계, 요즘에는 심지어는 뭐 은퇴 설계까지 다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법규를 비롯해서 언더라이팅이나 세무, 부동산 전문 지식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거나 권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심사 승인하여 관리번호가 부여된 보험 안내자료. 자, 보험 안내자료까지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보험회사는 영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 안내자료는 보험회사가 만든 자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승인된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그리고 아니면은 보험, 생명보험, 협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그런 그 키워드는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와 관련된 그런 지문상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위원회는 인가나 승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 대개는 다 금융위원회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 간의 내용들을 비교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나오는 질문 형태입니다. 지문의 형태가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간의 비교가 나오면 생명보험협회, 허가나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인가나 승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금융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안내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승인한 자료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설계사 본인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포인트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본인이 자필 서명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즉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설계사가 본인이 자필한 영수증을 주면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은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회사 이름으로 된, 보험회사 이름으로 된 그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령한 보험료는 보험회사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즉시라는 단어하고 보험 그 이론에서는 지체 없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시나 지체 없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보험회사가 아닌 설계사가 돈을 받고 보험회사에 영수증을 써줬으니까 당연히 그 써준 영수증을 교부하고 나서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보험회사 계좌로 그 보험료를 입금시켜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에서 처벌되었던 것을 최근에는 보험 사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 사기 그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지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해서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가 크게 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면 뭐냐면 당연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처럼 특별한 법에 의해서까지도 지금 방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여기도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려지는 거죠. 과태료하고 벌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법에 의해서 위반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5억 이상
상습적으로 5억 이상 돈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벌금, 중한 벌금을 때리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2016년 9월에 시행되었다.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2016년 9월 특별하게 의미 있는 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2016년 9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0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보다 더 높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평균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입니다.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정보와 보험 계약자의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한다. 그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질문입니다. 우리 41번 질문도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행동에 더해 범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범죄의 개인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 사기에 대한 어떤 그 추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험 사기가 개인화가 되면 발견하기가 쉽겠죠.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게 대부분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화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모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보험사기 추세와 관련해서는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험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라는 게 있는데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성사기가 늘어날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경성사기가 좀 센 거거든요. 근데 보험사기가 우리가 좀 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경성사기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추세상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연성사기. 그러니까 뭐 보험금을 좀 과대 청구한다든지 이런 과대적으로 뭐 청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과대 청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2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명보험협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보험협회가 있고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험협회하고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은 다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보험금 지급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기 협의자를 자동 추출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IFA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금융감독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런 부분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이라고 하는 SIU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존재한다?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회사,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범죄 적발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보험사기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보험회사 각각이 다 노력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3번 질문입니다. 우리 심리부검센터는 국민 누구나 자살징후. 근데 부검센터하고 자살징후하고 벌써 용어 자체가 매칭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살징후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고요. 여기 보고, 말하고, 듣고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것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어떤 징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어디서요? 예,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편의 두 번째 파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